유명한 분을 보냈는데 더 유명한 분들이 왔네요. 지금 전우영, 김태형, 류군, 강윤정 네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더살롱. 방금 임은정 검사라고 현재 검사 중에 제일 유명한 분이 왔다 갔거든요. 됐는데 어제 대국민 담화들 이제 체크하셨습니까? 네. 우리 전우영 교수님은 라이브를 여기서 사실 들으면서 논평도 하셨는데 저도 라이브를 못 듣고 조금 이따 들었는데 듣기 힘들더라고요. 끝까지 이거 내가 뭔가 뇌를 자꾸 때리는 것 같아. 빡빡. 이렇게까지. 그 뭐 대국민 내가 담화가 이렇게까지 바쁜 줄 몰랐어. 그러니까 대국민 담화가 아니라 대국민 참화라고 하는 거죠. 이거 뭔가 뒤통수 계속 때리는 느낌이었어요. 내가 이 정도야. 빡. 그죠. 나의 정체를 알았죠. 뭐. 혹여라도 희망을 가지는 거야. 빡. 어림도 없다. 빡. 정말 모든 희망을 사라지게 하는. 원래 희망이 있었어요. 뭐 있었단 말이에요? 아니 뭐 최소한의 뭔가라도 내가 좀 잘못했나? 눈곱만치라도 그거 없어요. 흔적이 없다. 네이버 아주 마음 편하게 해주는 거지. 네이버 검색창에 사과문 대필이라고 쳐봤어요. 사과문 대필. 그랬더니 바로 법무법인하고 연결된 업체가 나오더라고요. A4 용지 서너 장 분량에 5만 원 딱 가격까지 나와요. 좀 해외 순방에 수백억씩 쓰는 분들이 좀 5만 원 좀 쓰지. 그걸 아끼느라 이런 참사를 빚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과문에 그런 5만 원짜리 사과문에도 기본적인 서식이 다 있어요. 제1 무엇을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적시하라. 두 번째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방향을 제시하라. 셋째 다시는 이러지 않겠다는 다짐을 표현하라. 이 세 가지 서식 가지고 써주면서 5만 원씩 받는 거거든요. 그럼 대통령실이 그거 쓸 자신이 없으면 5만 원 내고 그냥 그거 하나 받아다가 참고해서 쓰면 되는데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사과한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의 이제 기자들이 도대체 뭐에 대한 사과를 하는 거냐고 물으니까 구체적으로 사과문을 만들어낸 걸 보면 이제 대통령실 수준이 너무 좀 낮다. 게다가 수준이 제가 이제 어제 보면서도 그런 느낌을 참 가졌었는데 내용들이 짜깁기예요. 예를 들어서 날이 추워도 걱정, 더워도 걱정 이 얘기는 노무현 표절이고 미래와 민생을 가지고 나갑시다는 박근혜 표절이고 다 부덕과 불찰의 소치입니다는 이명박 표절이고 사람들이 성의가 없어요. 창의성이 너무 없어서 대통령실이 좀 한심한 데다가 제일 좀 이제 제가 황당했던 건 그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특별검사팀의 수사팀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최순실이 이걸 위헌 청구했어요. 헌법재판소에 위헌 청구소를 냈는데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했던 특검이고 자기가 했던 특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결을 냈는데 위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정도로 사리분별을 못하나 아니면 지금 자기 일에 대해서 주체가 기억을 못하는데 이렇게 사리분별 못하는 사람이 무모한 결정을 내리기가 쉽거든요. 원래 무식하면 무모하기 때문에. 그 정도 뒤집으면 보통 사람들은 그렇죠. 못하거든요 말을. 아니 이게 내 건인데 자기 건인데 자기가 특검이었고 제가 오랫동안 술을 마셔 보니까 좀 알겠는데 그 단기 기억 상실이 심각해져 점점점. 그래서 그게 문제예요. 네. 저런 사람이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는데 미국 대통령이 됐는데 어떤 무모한 결정을 할지 모르겠다. 그게 사실은 소름이 끼치는 상황이 공포감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불장난한다고 그러잖아요. 어른이야 통제할 수 있는데 애들은 통제 못하고 무식하고 무모한 사람은 통제를 못해요.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 벌어질까 봐 정말 걱정스러워서 이거는 좀 대통령 개인의 참사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더 큰 참사가 닥칠 수 있겠다는 좀 두려움이 드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저도 그 대목이 제일 다른 거는 웃기기도 하고 가엽기도 하고 한심하기도 한데 그 대목이 제일 저는 오싹했어요. 본인이 직접 수사팀장을 했던 그걸로 영광을 누렸던 사람인데 똑같은 특검에 대해서 아무런 갈등 없이 이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위헌이라고 단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헌재가 그것도 합헌이라고 판결을 했는데 자기의 유불리에 따라서 그 어떤 논리나 또는 법리나 이게 다 소용없고 나한테 불리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두 발언에서 긴 모두 발언에 한 줄이 있지 않습니까? 5월 9일 임기를 마칠 때까지 저는 그 한 줄 말하러 나왔다고 보거든요. 나는 끝까지 있을 거야. 나는 절대 안 내려가. 그 말 하라고 나왔다고 보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이 양반이. 그런 점에서 저는 야, 저 양반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그 감을 잡을 수 없을 정도인데. 빨리 네. 처리해 줘야 됩니다. 진짜 위험한데. 네, 그런 생각이 위험합니다. 들었어요. 그 국회 동의 없는 파병이 합헌이라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죠. 네. 네. 트럼프 있는데 네, 장관단 보내겠다고. 트럼프 가만두겠어요? 열받죠. 그리고 저 얘기 하잖아요. 저는 2027년 5월 9일 임기를 마칩니다. 그 말을 뜬금없이 뚝 하거든요. 전략적 발언이죠. 저 문장을 말하기 위해서 모두 발언을 했다고 그러는데 맞아요. 혹시 준비됐으면 그 문장 하나만 딱 들어볼 수 있습니까? 27년 5월 9일 제 임기를 마치는 그날까지 감사합니다. 뭐라는 거야? 저희가 감사합니다를 끝에 갖다 붙였는데 그 뒤는 들어올 필요가 없어가지고. 깜짝 놀랐네. 김태훈 소장님 어떤 대목이 들어오셨어요? 저는 사실 윤석열한테 항상 예상했던 대로 행동을 해서 뭐 그렇구나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기대 이상. 네. 맞아, 항상 그걸 보여주죠. 저는 기대 이상이었어요. 네, 그 탄핵의 불길이 지금 타오르고 있는데 윤석열이 최소한 기름은 좀 끼얹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거기다 폭탄을 터뜨려 놨습니다. 그래서 민심에 엄청나게 지금 불을 질러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윤석열 아버지한테 좀 공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만이 아니라 대학생 때까지 고모수로 때렸다 이런 기록들이 있고 윤석열도 얘기했는데 그 아버지가 너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윤석열이 이런 식으로 사과를 했다면 아버지한테 고모수를 충동적으로 들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윤석열에게도 잘못이 상당히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들었고요. 사실 이번 담화의 기본 내용은 뭐 김건희가 시켜서 사과를 하라고 하니까 하긴 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네, 이제 그런 이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좀 재밌게 본 대목은 김건희와의 관계를 스스로 자백했다는 거거든요. 나는 김건희 폰을 볼 수 없고 네. 김건희는 나의 폰을 볼 수 있어. 그렇죠. 예. 이거는 불평등 관계 전형이에요. 한쪽 사람은 그러니까 김건희는 윤석열 폰을 자기 폰처럼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벽에 자다가 일어났는데 자기 폰으로 뭘 막 문자를 보내고 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말은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내 폰으로? 그 대통령 폰인데. 네, 국정농단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안 주무시고 이렇게 열일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김건희 폰을 볼 수 없다 그랬어요. 보여달라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했죠. 앞으로 부부싸움을 좀 해야겠습니다. 네, 그거는- 저항을 좀 해야 되겠다는 얘기죠. 그 얘기보다는 이제 앞으로 많이 맞을 거다 내가 이런 얘기했죠. 나와서 이제 아무래도 김건희 얘기를 조금은 했으니까. 자, 그래서 두 사람 간의 관계를 스스로 자백했다. 그리고 국정농단을 김건희가 하고 있다는 사실도 만천하에 공개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 김건희를 방탄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대목이 뭐 여기저기서 나왔는데 순진한 아내를 악마하고 있다. 이러면서 국민들한테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니네들이 나쁜 놈들이야. 우리 순진한 아내를 왜 괴롭혀? 뭐 요 얘기를 했고요. 김건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헌법도 무시할 수 있고 국어사전도 뜯어고칠 수 있다. 뭐 이런 의사같이 표명했어요. 김건희를 위해서는 거의 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런 얘기했죠. 예, 방탄담화. 네. 예, 방탄국회라는 말들을 이제 국민의힘에서 많이 쓰는데 네. 뭘 방탄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확실한 방탄담화죠. 방탄담화이고 예. 자살담화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스스로 죽으려고 한 담화가. 사랑의 담화 아니에요? 그건 뭐 사랑이 그렇게 볼 아닙니다. 수도 이거는 있죠. 노예가 주인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윤석열이 지금 이 기자회견 과정을 보니까 정신이 온전치 않다는 걸 확실히 알겠어요. 상태가 안 좋아요. 우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민심이 어떤지 모를 뿐만 아니라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맞아요. 예, 아주 정신 상태가 안 좋습니다 지금. 이 김건희가 시켜서 담화를 하긴 했는데 아니 나와서 사과를 했잖아요. 이것도 자백했죠. 그러니까 나가서 사과 확실히 하고 와 이렇게 아내가 얘기했다고 또 자백을 했어요. 예, 그래서 다 자백을 했는데 하여튼 나와서 그래서 사과를 했는데
저는 김건희가 윤석열한테 사과를 시킨 것은 지금 들끓어오르는 이 민심을 좀 가라앉히기 위해서였다고 보는데요. 김건희가 윤석열 과대평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명태균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5살짜리 지능이라고. 근데 김건희 10살 정도는 되는 걸로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나와서 뭐 김건희의 의도에 부응하는 사과를 하기는커녕 완전히 망치고 들어갔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보면 너무 유치해요. 예. 천박하다고도 또 다른데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대화를 했습니까? 북한이 오물풍선 7,000개를 보냈다는 얘기를 했다. 그럼 트럼프가 놀래겠어요? 풍선에 똥 들어온 거 7,000개 왔어? 우리 얘기 그러겠어요? 지금 트럼프 당선 전화를 그걸로 해야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또는 뭡니까? 그 국회 연설 왜 안 했어? 시정 연설 그랬더니 박수 그거 2번 정도 칠 수 있는 거 그거 뭐라 그것도 안 쳐주고. 참 정신 연령이 낮다. 낮든가 미쳤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미쳤다까지는 못해. 네, 둘 다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국민들 앞에 얘기하죠? 네. 저는 어제 박수 보고, 안 쳐줘서 안 간다. 맞아요. 어? 보고 나서 몇 가지 제목을 생각했어요. 하나는 윤석열의 유실물 센터. 많은 걸 잃어버리고 사는구나. 첫 번째 자아, 두 번째 염치. 결국에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있다 보니까 국정이 상실됐다. 우리의 유실물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나중에 유튜브 같은 걸 하나 만든다면 윤석열의 우격다짐 이런 걸 하나 만들면 굉장히 잘하지 않을까. 근데 제가 어제 확인한 거는 건희 제국의 건희어의 실체를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순진하다의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대한민국 한국어 사전과 달랐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얘기했어요. 이런 걸 두고 국정농단이라고 한다면 국어 사전을 바꿔야 한다라고. 나한텐 건희 사전이 있어. 건희어 사전에 그건 국정농단 아니야라고 제가 어제 번역가의 태도로 좀 들었는데요. 악마화라는 말 표현도 했습니다. 악마화도 건희 제국에선 다른 말인 거예요. 그리고 야당 대표나 하는 거지 나한테 왜 해? 뭐 이런 말이겠죠. 그리고 부부싸움이라 표현했지만 그 부부싸움 아닙니다. 우리 사전으로는 쿠데타예요. 자기한테 부부싸움이 쿠데타 정도입니다. 개혁하고 같은 동의어다 보니까 그렇죠. 굉장히 크게 말해요. 제가 쿠데타 한번 해볼게요. 건희어 사전에서는 굉장히 큰 일이지만 왜냐하면 부부라는 이 병렬적 관계가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대들고 한편으로는 이게 말 그대로 역성 개혁처럼 농담처럼 하는 게 아니라 선언처럼 하잖아요. 부부싸움을 맞아요. 좀 더 해야 되겠습니다. 가서 맞았을 겁니다. 맞습니다. 엄청 사과도 혼났을 거예요. 시켜서 하는데 건희어 제국에서는 그건 절대 불가능한 일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 이 말도 들어왔어요. 자제론이란 표현을 쓰더라고요. 자제는 사정적 의미가 자기 감정을 자기 스스로 억제하거나 욕망을 억제하는 거예요. 이미 김건희 여사는 자제 불가입니다. 그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시작된 기자회견인데 여전히 자제를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외국인이란 표현도 쓰고 외국어라는 말 쓰잖아요. 어제 말은 전부 다 김건희 제국어로 된 외국어 담론이었기 때문에 통역이 필요하다. 이걸 우리말로 듣기 시작하면 이해도 안 가고 너무 웃겨서 정말 주현이나 저는 SNL 김민교가 나와서 연기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연기 같았어요 다. 근데 김종인인지 혹은 명태균인지 모르겠지만 연기하라는 말 둘이 지금 저작권 갖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 말 내가 했다라고. 연기는 조금 늘었더라고요. 그래도 그나마 그게 소상이라면 근데 소상이고 중간중간에 본심이 또 나와요. 아 너무 힘들다 그만해라. 반말로 애드립 불가인데 애드립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반말로. 그 연기의 목 아파. 고수들만 애드립을 할 수 있는데 애드립하다 실패한 거고 결론적으로 그래도 저는 어제 그나마 웬일로 죄송합니다만 기자분들이 질문을 좀 하더라고요. 아 그럼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무엇에 대해서 맞습니다. 사과하느냐 이거 핵심적인 네, 질문이었거든요. 부산일보 기자분이 질문하셨고 경영하고 맞습니다. 부산. 그러니까 그 앞에서도 괜히 꽤 괜찮은 무슨 네. 말이냐면 제가 왜 죄송하단 말을 하냐면 국민들이 원하는 기본적인 호기심에 대한 그리고 분노에 대한 질문도 사실 지금까지 기자회견에 없었어요. 맞아요. 정해진 것만 하거나 미리 대통령실과 약속한 것만 해서
기자분들한테 화가 사실 더 났던 기자회견이었거든요. 김건희 비공식 일정에서 더 문제 많았던 거 아니냐? 이것도 핵심 맞습니다. 질문이었어요. 네, 그래서 뭐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과하느냐라는 질문 나왔을 때 저는 오늘은 좀 기자회견 답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소득이라면 아니 근데 소득이다라는 생각이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박순봉 기자입니다. 아, 물어봐야 되는 건 당연히 지금까지 그렇지 않았잖아요. 못 그랬죠. 네. 뭘 사과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그 물어보는 게 당연한 김치찌개 거지. 계란말이나 얻어먹고 다녔었는데 그런 거 보면 야 일단 기자가 변했다, 언론사가 변했다, 대통령은 그대로인데 그게 소득이라면 예, 그게 소득입니다. 소득이죠. 네. 그게 달라지고 있다. 분위기가 떴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여론조사 지지율을 다 네. 기자들도 확인했기 때문에 좀 덜 두려웠겠죠. 그렇죠. 이 어차피 식물인간인데 저거 뭐 이런 식의 아직은 실무기간은 아닌데 근데 동물인가? 덜 언론이 두렵겠죠. 굉장히 좀 이렇게 보면 기회를 잘 보거든요. 이제 옛날 얘기를 하나 할게요. 87년 이한열 이제 죽고 나서 사람들이 중앙일보사 앞으로 행진하면서 막 돌을 던지려고 그랬대요. 근데 안 던졌대요. 갑자기 전광판에 서울시청 100만 운집 이렇게 글씨가 써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확 이제 분위기가 바뀔 때 언론이 이제 태도를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좀 바뀐 상황인 것 같아요. 바뀌긴 바뀌었습니다. 네. 저 마무리해야 됩니다 오늘 갑자기. 시인 보세요. 앞에 이문정 검사가 길게 가져가지고 하여튼 정말 시인조차 검사한테 밀리는 그러니까 거야. 지금 다 밀렸어요. 야당 의원도 밀리고 야당 근데 인문학조차가 검찰한테 밀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밖에서 검찰 독재는 여전하다. 검찰 독재. 내가 여기는 엄청 오래 검찰 말하는데. 독재다 막 이랬어요. 진짜 아무튼 예. 시 안 읽고 책 안 읽으면 딱 윤석열처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자고요. 예. 자 해주세요. 예. 제가 그 베스트셀러 순수 서정시인인데 그 사실을 믿지 않는 분들이 워낙 많으시기 때문에 네. 오늘은 부득이 제 연애시를 처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독작 류근 헤어질 때 다시 만날 것을 믿는 사람은 진실로 사랑한 사람이 아니다. 헤어질 때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는 사람은 진실로 작별과 작별한 사람이 아니다. 진실로 사랑한 사람과 작별할 때에는 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 이승과 내생을 다 깨워서 불러도 돌아보지 않을 사랑을 살아가라고 눈 감고 톡하게 버림받는 것이다. 단웃음의 결별을 일으켜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아, 다시는 내 목숨 안에 돌아오지 말아라. 혼자 피는 꽃이 온 나무를 다 불지르고 운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저는 이 시가 시 중에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에이 설마.